요즘 우리 영화계, 문화계에서 크게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가 한 편이 있어요. 영화 제목이 69세입니다. 여성 노인에 대한 성폭력 문제를 다룬 영화예요. 자, 이 영화를 만드신 임선혜 감독 그리고 주인공 예수정 배우 두 분을 오늘 어렵게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우리 예수정 배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선혜 감독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수정 씨도 실제 69세 가까워지지 않나요? 가까워지고 있죠. 그죠? 네. 몇 년 안 남았죠? 네. 임선혜 감독은 이 영화를 어떻게 만들게 됐어요? 어디 뭐 실화를 바탕으로 했나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제가 우연히 웹 검색을 하다가 그 노인 여성 피해 그 성폭력 피해 사례를 인용한 칼럼을 봤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문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노인 여성을 무성적 존재로 보는 사회적 편견이 되려 가해자들이 그 노인 여성을 타깃으로 삼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말을 해도 사람들에게 신고를 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서 오히려 그렇게 심지어 또 재범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악하다는 생각을 해서 생각해 보니까 성폭력 피해를 다룬 영화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 예. 노인 여성의 피해 사례를 다룬 영화는 없었더라고요.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제 기억에도 없어요. 외국 사례도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누군가는 좀 운을 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노인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고 신고를 했는데 안 믿어주는 그 영화죠. 네, 그렇습니다. 예수정 씨가 신고를 하는 거죠. 네, 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안 믿어주죠. 네, 안 믿어주죠. 근데 그게 시나리오를 볼 때 그게 처음에는 당연하게 여겨졌어요. 안 믿어준다는 게 당연하게. 믿기가 어려운, 저도 시나리오 받았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게 만일 픽션이라면 이건 재미없다. 근데 혹시 그러면은 이게 무슨 실제 사건이었을까 하고 감독에게 물어봤죠. 예, 예. 그랬더니 실제 일어난 사건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중이라면 지금 사회가 그러니까 예수정 씨는 전혀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까? 상상도 안 해봤어요. 근데 감독은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네, 굉장히 사례가 많았고 많더라. 네, 그냥 그리고 극히 일부가 아니라. 네, 그래서 그 통계 자체도 사실 되게 무의미하다고 해요. 그렇죠. 이게 네. 신고도 안 됐다면은 자료가 있을 수가 없죠. 네. 근데 이제 어떤 상담센터라든지 아무튼 그런 몇 가지 그래도 눈에 띄는 사건들로 인해서 이제 만들어진 뭐 논문이나 그런 비평지들을 좀 많이 봤는데 예. 예, 우리 주변에 충분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를 저도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네. 그 가해자가 몇 살로 지금 나오죠, 영화에? 영화 설정은 29? 29. 네. 20대 20대 후반. 청년이 네. 69세 할머니를 네. 강간한다. 네. 근데 이런 사건이 실제로 많더라.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성폭력이라는 그 프레임 안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가끔 이제 뉴스나 이런 데서 CCTV 화면에 뭐 폐지 짚는 노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길에서 담배를 태우고 있어서 이렇게 훈계를 한 어떤 노인을 되게 폭력을 많이 저지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그 CCTV가 공개됐을 때 굉장히 공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성폭력 역시 20대 남성이 그 노인 여성을 무력으로 제압해서 한 폭력인 건데 거기에는 왜 여러 가지 다른 프레임들이 씌워지는지 그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떤 프레임이 씌워지는 겁니까? 일단 그럴 리가 없어? 그쵸. 거짓말일 것이야? 네. 뭐 요즘 최근에 치매? 이제 그쵸. 노인 여성의 치매. 네, 저건 말이 안 된다. 저건 분명 뭔가 치매일 거다. 뭐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뭐 먼저 뭘 어떻게 했을 것이다라는
영화 속의 대사도 있지만 여성이 유혹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뭔가 어. 어떤 대가 그리고 영화 속에 뭐 대사나 이런 데서 조금 나오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가야 하는 자가 내가 할머니 좋으라고 해줬잖아요. 이런 대사가 나오는 거 보면 어쨌든 그 노인이란 여성을 그러니까 노인과 여성을 따로 분리해서 보는 예. 그런 이중잣대가 분명 존재하고 있다고 봤어요. 그 대사들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사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의 대사 속에는 그 젊은 남성을 향해 친절히 지나쳤네라는 식의 표현도 등장을 하고요. 네. 할머니를 향해서는 좀 조심하시지 그랬어요라는 표현도 등장을 하고요. 네. 거기에 맞아요. 대해서 예수정 씨가 한마디 받아치시죠? 네, 그렇죠. 뭐라고 받아치시죠? 어떻게 더 조심해요? 이렇게 많이 공중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사회 말썽 일으키려고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더 조심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두 분이 이 시나리오를 놓고 얘기를 많이 나누셨다고 제가 어디 인터뷰에서 봤어요. 네. 제가 선생님 만나기 전에 이제 그때 완성한 이제 버전이 6고였다면 최근 이제 촬영 전에 완성한 게 11고. 5번을 고쳤어요? 네, 더 고쳤어요. 그거는 제가 뭐 일단 선생님 뵙기 전부터 어쨌든 제가 아무리 이게 나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자신감을 가져도 분명 제가 아직 가능하지 못한 60대 여성의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배우분을 만나게 되면 나머지를 좀 채워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정 배우님의 이야기를 듣고 많이 고치게 된 거예요? 그럼요. 네, 선생님. 어떤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젊으니까요. 그 말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조금 많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이제 제 얘기는 우리 때는 그냥 별로 그렇게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한두 마디로. 그런 얘기, 예. 연령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실제로 저도 영화를 봤습니다만은 별로 대사가 없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건 난리죠. 이런 건 얘기 안 해요.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대사가 많이는 없지만 그 많지 않은 대사가 정말 결정적인 네, 대목들이죠. 정말 물론.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영화가 더 빛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기주봉 씨가 어떤 관계라고 나와요? 설명해야 될까요? 이 효정이 신세를 지고 있는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을 쓰자면 남자 사람 친구. 남사친. 그렇죠. 그 기주봉 씨가 오히려 대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죠? 네. 즉 피해자로서 외쳐야 할 이야기를 오히려 그분이 대신해 주는 듯한. 그렇죠. 경찰서에서 진술하는 대목도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 그리고 이 성폭행 장면은 아예 등장도 하지 않고 그 상황 자체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암시되는 장면도 거의 없는. 그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네, 굉장히 의도가 있는. 아마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첫 장면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좀 큰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어쨌든 이제 한국에서 이제 여성으로 살아오면서 또래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비슷한 상황에 놓을 때, 그러니까 작은 성폭력에 노출될 때도 보면 가까운 지인에서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것인지 아닌지 모르게 아주 자연스럽게 에스컬레이트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럴 때 오는 그 공포감, 대중하고 같이 있어도 그 고립감 같은 게 있어요. 되게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그런 기분을 관객이 그 블랙 안에서도 보여주지 않고도 그 고립감 같은 거 마치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기분 같은 느낌을 좀 전달하고 싶었고, 두 번째는 좀 같은 맥락에서 그동안의 성폭력을 표현한 이제 영화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불필요하게 너무 시청각적으로 많은 것들을 드러낸다. 그게 좀 많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는 그게 꼭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연출적으로도 뭔가 좀 새롭게 접근하고 싶었어요. 좀 어떻게 보면 그 기존에 보였던 그런 장면들은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건방질 수 있지만 좀 게으른 연출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좀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실제로 예. 그 앞장면이 굉장히 길잖아요. 예. 그래서 누군가 영사사고가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그치만 좀 고집을 부렸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예수정 씨도 영화 내내 지극히 담담한 표정. 네. 그죠? 제 기억에 무슨 뭐 눈물을 흘리거나 뭐 절규하거나 이런 장면이 한 장면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카메라 뒤에서 울었어요. 우선 연기 도중에 그렇게 눈물 흘리거나 절규를 하는 장면 자체가 없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네. 왜요? 네. 왜? 그 69년, 69세까지 살아왔을 때는 이게 뭐 결은 다르지만 삶이란 것이 워낙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당한 사람 같았어요. 또 보호받는 입장도 아니고 혼자서 네. 삶을 살아나갈 때는 여성으로 보여서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일을 이거를 이제 어떻게 또 해결해 나가야지 되나 지금 또 내 앞에 이 큰 파도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지 되느냐에 이 사람은 아마 그러기에도 정신이 모자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일어난 일 때문에 뭐 고통스러워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의 부분은 이미 68년까지 너무 많이 헤엄쳐 왔던 인물이 아닐까라고 그냥 상상하면서 되도록 해봤습니다. 담담하게. 그쵸 뭐 네 담담하게라고 표현을 하자면 마지막 쯤 가서 한 번 화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죠? 일찍 만났어요. 근데 카메라 뒤에서는 왜 우셨어요? 너무 고마운 그 동인이 찾아와서 너무 고맙게 기주봉 씨? 마지막까지 예. 용기를 잃지 말고 하라라는 어떤 고마움 때문에 이제 2층으로 제 방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저는 이제 문 열고 뒷모습만 보이지만 이제 그 고마움에 대한 눈물이 하나 있고 하나는 딸이 운영하는 피아노 거기를 찾아갔을 때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돌아 나왔으나 그 딸이 결국 엄마를 못 알아보는 데 대한 그 아주 본능적인 서러움이라 그럴까요? 본능적인 서러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어깨를 들썩이지 못하는 그렇게 주눅들어 사는 사람처럼 생각이 들었어요. 네. 과거에 무슨 잘못을 많이 졌나 봐요. 방금도 표현하셨죠. 그 남자 사람 친구 네. 기주봉 씨가 역할한 네. 그분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셨는데 약간 어찌 보면 약간 비현실적일 정도로 너무나 올바른 분으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좀 더 의도한 것은 그 안에서 이제 뭐 겉으로 보면 존경받는 선생님, 뭐 시도 썼고 효정을 되게 옆에서 조력해주지만 아들인 변호사 현수하고의 대화를 잠시 좀 들어보면 결국 그냥 한국 사회의 그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모습이었구나. 그 가족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뭔가 하다못해 가구 하나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선택으로만, 네. 그래서 그런 면모가 있다. 그러니까 그도, 효정의 그런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사실은 좀 볼품하면은 이제는 약간 무가치, 무술모 존재인 것 같은 그런 감정도 좀, 그 파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좀 단차를 주고 싶어서 가장 관객들이 자신에게 대입할 수 있는 인물이지 않을까. 예, 마음적으로는 다 동인처럼 하고 싶지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실수나 오류가 있잖아요.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좀 더 중요했어요. 예. 뭐 영화 스토리를 너무 이게 저희가 막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또 궁금증을 자아내게 해야 되니까 네. 그 기주봉 씨가 역할한 동인의 아들이 변호사인데 네. 그 변호사의 태도가 막판에 좀 바뀌잖아요. 네.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희망적 조짐을 좀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변호사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긴 하죠. 그 대질신문에 대한 어떤 그런 지적질을 하고 그치만 효정이 왜 왔냐, 왜 찾아왔냐라고 했을 때 그냥 아버지 주치 예약 때문에 뭐 왔다고 이렇게 묻어두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겉으로는 지금 뭔가 이들은 이 상황을 다 덮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그래도 어떤 일말의 희망 같은 것들을 좀 심어놓고 싶긴 했어요. 그렇게 좀 츤데레처럼 아버지한테 하긴 했지만 혼자 이렇게 사무장이랑 통화도 해보고. 예. 네. 저보다 더 스토리를 막 얘기해 버리시네, 감독님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임선혜 감독이 이번 첫 영화라면서요. 네. 예수정 씨는 지금 연기 인생 몇 년이죠? 40년? 네, 40년 정도 그죠? 한 것 같아요. 이게 신참 감독하고 하니까 어떠셨어요? 신참이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모두 작성을 했어서 그런죠. 음. 촬영을 상당히 편안히 했어요. 진짜 처음 하는 감독을 만나면 조금 피곤할 때도 있어요. 예. 예. 그 머릿속에 씬이 카메라가 다 들어와 있지 않았어요. 근데 굉장히 그 카메라 위치나 뭐가 정확히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현장에서 배우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 내용을 굉장히 이렇게 또 바꿔가는 개방형 감독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 40년 된 배우랑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일단 선생님이 이런 말씀 해주시는 걸 처음 들어서 너무 부끄럽고요. 저는 그냥 뭐 배우로서 감독으로서 이렇게 만난 그것보다 예수정님을 이 영화를 통해서 인연이 돼서 제가 앞으로 어찌 보면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어떤 뭐 요즘 말로 롤모델 같은 어떤 좀 바라볼 수 있는 여성을 만난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좋아요. 뭐 두 분이 짜고 나오셨고 거짓말 막 서로 칭찬해주기로 완전히 짜고 나오시고 이상해졌어요. 네. 근데 제가 어떤 기사를 봤더니 지난 20일 날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개봉한 이후에 평점 테러가 이어졌다고 그래요. 거기에 반발해서 영화의 진정성을 응원하는 분들의 평점도 또 이어졌다고 그러고 평점 테러가 뭐예요? 저 지금 처음 들어요. 아, 선생님 처음 무슨 보세요? 얘기예요 이게? 선생님, 그러니까 아직 영화를 보지 않으신 관객분들 중에 이제 영화의 시놉시스랑 그런 것만 보시고 이제 좀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뭐 소설 쓴다, 뭐 판타지냐, 약간 이러면서 그냥 안 보고 그냥 점수를 낮게 준다? 네. 그럼 우리 사회적 어떤 편견을 그대로 노출해주는 현상이로군요. 네, 오히려 그걸 보고 이게 진짜 그렇구나. 알겠어요. 네. 그 정말 보신 분들은 그게 아닙니다라고 이제 저항을 맞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네, 얘기로군요. 그러신 것 같아요. 심지어 그 기사까지 막 끌어다가 링크를 올려주시고. 우리 영화가 그런 시동을 걸면 안 되는데요. 나누는 거 이러는 거 안 좋은데. 참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셨어요? 임선혜 감독 짧게 한 말씀. 사실 영화를 만들 때 시작할 때랑 또 막상 관객분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랑 그게 뭐 좀 차이가 있었던 것도 같아요. 근데 특히나 요즘 되게 어려운 시기인데 그 영화를 되게 그래도 긍정적으로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희망을 많이 봐주세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영화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영화 보신 분들한테 그러니까 극 중에서 효정이 뭔가 한 발짝 햇빛으로 나아가듯이 이 영화가 뭐 그게 꼭 성폭력 피해뿐만 아니라 그늘에 있는 어떤 분들이 좀 용기 내시는 영화였으면 좋겠고 분명히 어떤 긴 어둠 속의 터널의 끝에는 빛이 존재하니까 조금만 더 버티시고 용기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마지막 햇빛을 향해 어디로 어떻게 나가는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네. 69세 영화를 보시면 됩니다. 네. 임선혜 감독, 예수정 배우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